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 중에서 원디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배열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에 원디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입력으로는 반드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인가가 돼야 되고 1차원 배열 데이터에 대해서 뒤집힌 배열이 출력으로 나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8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원소 10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값을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랜덤 데이터가 10개가 생성이 됐죠. 그런데 자,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 출력을 봤더니 자, 이 원소가 서로 배열의 원소 값이 뒤집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 뒤에서부터 8,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입력 배열에 대해서 제가 그 인디케이터를 하나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입력 배열에 대한 인디케이터를 실습을 통해서 하나 만들 테고요. 이 입력 배열에 대해서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텐데, 만약에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를 내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코드를 이용을 해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코드를 보시면 코드의 복잡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입력 배열에 대한 배열 크기 정보를 이용을 해서 포르프를 하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르프는 입력 배열의 원소 개수만큼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포르프 같은 경우는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하시게 되면은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토 인덱싱 기능을 비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배열 크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포르프의 반복 횟수를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포르프의 입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를 했고, 저는 여기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씩, 마지막 원소 값부터 하나씩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뽑아낸 원소를 가지고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shift register 같은 경우는 뒤집힌 배열을 내가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shift register 값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shift register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는데 배열 크기에서 2를 빼는 거죠. 2를 뺀 이유는 뭐냐면 포르프나 화일 루프나 다 루프가 수행이 될 때는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0부터 1씩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 크기에서 2를 뺀 값을 이용을 해서 그 값과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 두 개의 차를 이용을 해서 배열 인덱스 값을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배열 크기가 여기서 원소가 10개니까 빼면 9가 되겠죠. 그러면 배열 인덱스의 인덱스 정보로는 처음에 9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원소의 값이 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8이 되겠죠. 그 다음 7, 6, 5. 그래서 이 배열 인덱스 함수의 입력 인덱스 값이 9에서 1씩 감소화돼서 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출력 배열이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인가가 되는 하나의 새로운 뒤집힌 배열이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값이 위에 프론트 패널 UI를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원디 배열 뒤집기 함수 사용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간단하죠. 자, 구조에서 포르프를 이용해서 생성의 상수에서 원소가 10개인 1차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거고, 자,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입력으로는 자, 여기에서는 제가 곱하기를 10을 해서 자, 1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을 곱한 다음에 올림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정수 타입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1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홀에서는 인디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배열이 뒤집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인덱스 사이즈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사이즈도 좀 줄이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원소를 풀어 헤칠게요. 자, 그러면은 랜덤 데이터가 10개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서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1D 배열 뒤집기 함수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1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여기서 출력으로는 입력 배열을 하나 복사를 해서 라벨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힌 배열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결과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입력 배열에서 맨 마지막 원소 값이 맨 앞으로 왔죠. 그래서 28, 12, 2, 10, 10, 7, 1, 6이라고 하는 값이 뒤집혀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D 배열 뒤집기라고 하는 함수를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 코드를 직접 구현하셔야 됩니다. 우선 포르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포르프의 루프 반복 횟수를 자, 입력 배열의 배열 크기만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자, 입력 배열 연결해 주시겠고 라벨을 보이도록 하겠고요.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배열 크기만큼을 이제 돌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새로운 뒤집힌 배열을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력 배열을 포르프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실 텐데 이때 오토 인덱싱 기능은 제가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 입력 배열에 대한 인덱스 그 특정 인덱스의 원소 값을 뽑아낼 건데 맨 뒤에 원소부터 하나씩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배열 크기에서 자, 숫자한 카테고리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 마이너스 1을 해서 자, 배열 크기에서 1을 빼겠고요. 이 값과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프의 반복 터미널 값과 비교를 해서 자, 이 두 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크기에서 1을 뺀 값에서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뺐을 때 처음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값이 9가 되겠죠. 그래서 9에서 0을 빼니까 자, 인덱스 값은 처음에 9가 인가가 되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 원소 값을 하나 뽑아내실 수가 있고, 이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배열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자, 배열에 추가해 주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Shift 레지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포르프가 돌 때마다 이 맨 마지막 원소부터 하나씩 원소를 뽑아내서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출력으로는 뒤집힌 배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인디케이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뒤집힌 배열 2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자,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코드를 자, 블록 다이어그램 정리를 했고요. 자, 프론트 패널도 자, 이 상태에서 뒤집힌 배열과 뒤집힌 배열 2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랩뷰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를 잘 아신다고 하면은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함수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로레벨 API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직접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아래와 같은 코드보다는 위와 같이 하나의 함수를 호출해서
간략하게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얻으신다고 하면 좀 더 코드의 복잡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함수를 잘 아신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아주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특히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배열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실 수 있기를 이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